안녕하세요.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오늘은 하루 10분 화장품 법령 화장품법 제23조의 2 위의 화장품의 공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공표라는 단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정 최신 법령은 항상 반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지난 강의가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았죠. 코맹맹이 소리 엄청 나고 그때 너무 몸살기도 좀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저번 주말에는 제가 법령 강의를 안 올렸었죠.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솔직히 그냥 제가 좋아서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안 봐주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시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막 연락도 하시고 카페에다가 또 이제 댓글로 이렇게 왜 주말에 안 했는지 몰랐다. 아마 아프셨다니 아프시지 마시라. 이렇게 또 힘이 되는 댓글로 남겨주시고 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이 하루 10분 화장품 검령이 도움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이거 거의 한 두세 분 보시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제가 더 열심히 하는 지한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23조의 2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 23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몇몇 조의 2 몇몇몇 조의 3 이건 뭐냐면요 이 앞에 있는 몇몇몇 조랑 관련된 것들 을 쭈루룩 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 23조의 2라는 건 무슨 뜻이냐, 제 23조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끼가 넣으려고 하는데 끼어 넣고 싶은데 법에 끼어 넣고 싶은데 24조가 이미 전에 제정이 돼버렸다. 그래서 23하고 24 사이에 이렇게 넣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23조의 2라는 건요 23조 뭐였죠? 그 뭐더라? 그 회수하고 폐기 명령이죠. 식약처장의 회수 폐기 명령이었죠. 근데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의미고요. 제 23조의 2는요 위의 화장품을 공표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조항이에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업자에 대해서 그 사실에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라는 건데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회수 지난 시간에 시간이 코도 상태도 또 안 좋고 해가지고 몸 상태도 안 좋아서 제가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자세히 할게요. 그 회수할 때는요 크게 영업자 회수랑 정부 회수로 나뉜다고 했었죠. 영업자 회수라는 건 영업자가 스스로 그 화장품법 9조, 15조 그리고 16조의 1항에 위반되어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그런 자신의 화장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자신의 그런 해당 유통되는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는 거를 영업자 회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진신고죠. 자진신고가 영업자 회수예요. 그리고 정부 회수라는 건 식약처가 이렇게 대충이든 세세하게든 검사를 해봤더니 어떤 영업체나 판매처의 화장품이 위의 화장품으로 판명이 나는데 그게 이미 유통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영업체한테 회수 명령을 내려서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게 하거나 회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정부 회수 거든요. 근데 어떤 회수든 회수 전에 회수 계획을 보고하여야 했어요. 그쵸? 그리고 회수 계획을 보고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 화장품이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겠군 이라고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공표를 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조항이거든요. 공표 명령. 공표 명령이 공표라는 거 공포 아닙니다. 공표입니다. 공표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알려라. 널리 알려라. 널리 공표해라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식약처장이 회수 계획을 받은 식약처장이 그러니까 식약처장이 사실 식약처장이 해야 되는 건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한테 위임했거든요. 그래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회수 계획을 받았겠죠. 정부 회수든 영업자 회수든 회수 계획은 어쨌든 보고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이 화장품은 심각해. 국민보건에 너무 큰 위협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영업자한테 이거 너무 사안이 심각하니까 공표하세요. 국민들한테 알리세요.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권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위의 화장품 공표는 모든 회수 그러니까 회수 의무자한테 내려지는 명령일까요? 아니죠. 이건 뭐예요? 식약처장이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뭐 문제가 있다. 너무 좀 대단히 국민보건에 큰 위해가 가할 것 같다. 이럴 때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표를 내려지는 위해 화장품의 이걸 공표 명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 사항은 1번, 2번 두 개 있어요. 첫 번째는 영업자 스스로 자신의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이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해당 화장품에 대한 회수 계획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한 때나 아니면 식약처장이 회수 명령을 내린 뒤에 영업자니 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로부터 회수 계획을 보고받은 때. 이건 줄이 이상하네. 지금 1번은 뭐예요? 영업자 회수죠. 2번은 뭐예요? 정부 회수죠. 즉 영업자 회수뿐만 아니라 영업자 회수 플러스 정부 회수, 이 두 회수는 그러니까 뭐 거의 그 위해 화장품의 모든 회수가 이 두 회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이 영업자 회수, 정부 회수는 둘 다 회수 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회수 계획을 제출했을 때 식약처장 혹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이거는 공표를 해야 되겠어. 영업자야 공표하거라, 이렇게 공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항상 100%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조금 더 제가 아직 시간이 좀 5분 정도 남아서 제가 좀 주저리를 좀 하자면, 이런 이렇게 공표라는 말 자체가 일단 해당 사실을 모두에게 알린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위해 화장품은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공표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화장품이 위해 화장품인지도 모르고 계속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공표를 하지 않으면 회수 방법이나 회수 사유, 그리고 회수 절차 같은 걸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제대로 회수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해 화장품의 공표를 받은 영업자는 공표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공표를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 신문에다가 하는 공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이행해야 돼요. 공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영업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해야 됩니다. 물론 위해 화장품의 등급이 있어요. 나중에 저랑 같이 시행규칙 때 알아볼 건데, 위해 화장품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가로 갈수록 센 거예요, 위해성이. 그래서 가 엄청 센 거, 나는 중간 센 거. 어쨌든 그래도 좀 나도 위해 화장품, 나도 좀 위험한 거긴 해요. 다는 그냥 위해성이 쏘쏘 정도? 그러니까 다는 그렇게 세진 않지만 어쨌든 회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해 화장품 등급이 가나 다등급이 있는데, 가랑 나는요, 일반 일간신문에도 이제 공표를 해야 되고, 해당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표를 해야 되고, 식약처장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요청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지만, 근데 위해 화장품 다등급, 가나 말고요, 다등급은요 신문에 공표를 제외시켜 줍니다. 이런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보도록 하고요. 즉 이런 공표하는 것 안에는요, 화장품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그리고 제품명, 회수 대상 화장품의 제조 번호, 그리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그리고 회수 사유, 회수 방법,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같은 걸 적습니다. 그리고 공표를 한 영업자는 공표일, 공표 매체, 공표 횟수, 그리고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이 포함된 그러한 내용, 공표한 내용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선생님, 이런 내용은 왜 정리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왜냐면요, 이거는 화장품법 시행 규칙과 관련된 규칙에 정확히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볼 거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화장품법을 보고 있으니까 그냥 대충 들으시고, 공표명, 이거 그냥 딱 보셨을 때 이거는 영업자한테 하는 공표 명령이야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정도로만 우리는 지금 화장품법을 하고 있어요. 화장품법은요, 화장품 법령에서 따지면 약간 교육학으로 보면 교육학 개론 느낌? 개론서 느낌? 그러니까 한번 통론? 그러니까 쭈루루루루 보는 느낌? 근데 이제 좀 개괄적으로 보는 느낌이에요. 화장품법이. 그래서 이렇게 큰 흐름의 뼈대를 이렇게 맞추시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칙을 보시면 이제 이런 뼈에 살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시행 규칙이라 하면 약간 총론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얘는 개론이고요. 화장품법은 개론이고, 화장품법 시행 규칙은 총론인 거죠. 자, 여러분, 더 자세하고 친절한 사례 중심 정보는요, 50가지 암기 비법이 있는 지한쌤의 화장품 법령 백과사전에서 만나고요. 이게 진짜 암기 꿀팁 말고도 이렇게 진짜 정리를 너무 잘 해놨어요. 제가 봐도 막 이렇게 하고, 이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도 정리를 해놓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좀 도움이, 시험 보실 때 도움이, 시험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영업자 분들한테도, 그리고 법을 잘 모르시는, 법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분들, 식약처 공무원 분들도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공무원 상대로, 공무원 상대로 약간 책 사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아직 제가 코맹맹이 소리가 있어요. 비염이 좀 심해서 그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수업 때 뵙겠습니다.